2020년 새해 유튜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봐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 초롬원쇼의 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1년 365일 매일 영상을 찍어 올려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매일 올리지는 못했지만 1년간 꾸준히 유튜브를 업로드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경험 혹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조금 이른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혀르가즘이라는 먹방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형님 두 분과 진행을 했었고요. 유튜브는 이제 100불이 넘어야 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여서 구독자 1000명이 되어야 그 수익이 발생하는 그 직전에 100불을 넘기면서 인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초롬원쇼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1년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구독자 면에서는 0명에서 한 440명 정도까지 올랐고요. 유튜버로서 촬영을 진행해달라는 이제 그런 DM도 받아봤고, 또 최근에는 뭐 광고 영상에 제가 만든 영상을 좀 사용하고 싶다, 이거 구매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의 메일도 받기도 했습니다.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잘하고 있냐, 뭐 유튜브 잘 봤다, 이 유튜브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유튜브가 화제거리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같이 한번 유튜브 한번 찍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제의들도 들어왔어요. 뭐 사실 대박을 터트린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여전히 갈 길 멀고 아직도 이제 초보 유튜버라고 해야 될 만큼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1년간 그 활동하면서 1년 전에 제 모습과 1년 후에 제 모습은 분명 달라지지 않았을까.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 경험들, 제가 배우는 것들, 또 제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편집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대박을 치거나 대단한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누군가와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020년 유튜브를 계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한다라는 거, 유튜브를 떠나서 영상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힘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글을 잘 쓰는 것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었고, 또 이후에는 사진을 잘 찍거나 어떤 사진 편집을 잘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영상이 이제 대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먼 훗날에는 영상을 넘어서 VR이라든지 AR 이런 새로운 영역까지 또 발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들은 되게 고급 기술이었고요. 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 이런 것들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과거에는 어떤 붓이라든지 이게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귀했던 어떤 캠코더가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다 있고, 어떤 컴퓨터로 작업을 했던 그런 편집 프로그램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영상을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갖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유튜브에서 또 어떤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체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만들 줄 아는 능력, 이것만큼은 유효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지금 당장 시작하진 않더라 하더라도 조금씩 내가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어 보고 편집해 보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되게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글과 이미지를 가지고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플랫폼인데 블로그 역시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 쪽은 이제 막 대두되는 만큼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새해 목표를 유튜버로 잡으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 또 참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 것, 그리고 조회수가 늘지 않는 것,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뭐 엄청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거나 뭐 구독자 수가 팍팍 느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간다라는 거죠. 이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냐,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부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좋아요 수를 누른다든지 구독을 누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느꼈던 것인데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요즘에는 엄청 발달이 되어서 그러한 작업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조회수 팍 빠지고요. 구독자 수 없는 걸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한번 적발이 되면 뭐 통보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팍 죽여버립니다. 어떤 뜻이냐? 도달을 확 떨어뜨려요. 제 컨텐츠가 더 많이 나가지 못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조금은 더디고 뭔가 잘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직하게 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힘들 때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훈수를 둡니다. 네 유튜브 뭐 재미가 없어. 야, 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왜 편집이 그 모양이냐?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 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 내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 너무 귀담아 듣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만의 채널이 가진 또 고유의 어떤 특성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점으로 만들어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를 좀 약점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1년간 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구독자가 지금 당장 늘지 않더라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올려보는 것. 왜냐면 저에게 이 440명의 구독자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을 하나만 올려도 대박을 쳐서 뭐 순식간에 뭐 1만, 2만 넘어서 10만 막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유튜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더 가깝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1년간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처음에 0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어쨌든 440명까지 늘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 1명, 2명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진짜 대박 터지는 날이 있으면 더 팍팍 오르겠죠. 근데 그 기간까지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올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1년 했지만 이 1년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언젠가 저도 좀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채널을 이제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갈 컨텐츠 주제가 될 겁니다. 그 주제가 예를 들면 뭐 특정하게 딱 뭐 먹방 혹은 뭐 자동차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특정한 주제로 모여 있을 때는 아무래도 주제가 명확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명확하고 조금 더 구독자 수가 빨리 늘거나 조회수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뭐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공, 바로 이 유튜버 자체가
캐릭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엄청 말빨이 좋다든지 외모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점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2020년에는 조금 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보여드리는 그런 한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컨텐츠입니다. 일단은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그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하실 텐데요. 영상 촬영, 편집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스마트폰의 어떤 촬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용 짐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정교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떤 고가의 또 다른 별도의 촬영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블로라는 VLLO라는 앱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로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 폰트가 다양하게 지원이 된다는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글 폰트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에서는 다양한 한글 폰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막이 많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자막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저에게 편리한 기능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바로 이런 점들이 이 앱에 돋보이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훌륭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구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핀 마이크라든지 혹은 이제 뭐 콘덴서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스마트폰 자체 내장 마이크도 훌륭하지만 이제 어떤 외부에 나갔을 때 혹은 시끄러운 곳에 갔을 때 수음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마이크 정도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1년간 한 100여 개 정도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꼈던 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유튜브의 컨텐츠는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정 시점에 뜨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컨텐츠가 13,000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한 BMW X5 시승기였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할 시점에 X5 관련된 시승기가 5개가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가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이폰 11이 나왔을 때 그 아이폰 11에 대해서 비교적 빠른 시점에 업로드를 했는데 이것 역시 1200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시점에 맞는 컨텐츠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약간의 예측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드는 컨텐츠와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꼭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각종 수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내 영상을 누가 어떻게 접하고 또 보게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내가 만든 이 컨텐츠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를 보고서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경로를 파악하게 되고 어떤 키워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적중을 했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조금 더 내 컨텐츠가 갖는 어떤 강점이라든지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버로서 1년간 생활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2020년 새해에 유튜버로서 조금 더 분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유튜버로서 꼭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